자,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나 바닥, 도어락, 수리비 누가 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큰 이슈라면 이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우리 회사의 본사에서 이제 임대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세를 받는 임대 사무실들은 통상적으로 원상 회복 조항을 항상 달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면 그 지저분한 만큼의 이제 수리비를 좀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에서 조금 더 비싼 동네로 가면 갈수록 원상 회복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일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까는 경향들이 되게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냥 내비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이 임대 사무실로 세를 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훼손이 있을 때 세입자가 매번 바뀔 때마다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지만 훼손된 부분을 또 수리해서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이제 있는 사무실은 좀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세입자들이 이렇게 나갈 때쯤에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에 잔금을 주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벽지, 바닥, 뭐 수리비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그 돈을 삭감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실제 사례를 보면은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 모습이 이 모습인데,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원목 색깔을 이제 블랙으로 처리를 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 후에 원목에다가 임의로 검록색으로 도색했다. 색을 칠했네요. 그죠? 어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인데, 그죠?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원상 회복 조항이라는 게 있고,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제 그 변화를 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집주인에게 이제 승인을 받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 이제 독단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누수 곰팡이가 생겨도 제때 안 고쳐주는 집주인과 다투고, 세입자가 이사 후에 임의대로 벽지를 교체하고 훼손하고 곳곳에 못을 박고 도어락을 빼서 이삿날 망가진 집 상태를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에 온다. 예, 보시죠. 장판의 손상, 누수, 보일러, 현관문의 파손 등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수리업체의 견적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이게 통상의 주택 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훼손이 심하면 원상회복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통상의 어떤 손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사용하는 데 있어 있는 사용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하게 물어내야 되는 게 맞죠. 뭐 현관문 파손, 보일러가 고장이 났나 보죠. 이런 경우는 수선하다가 예를 들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보일러의 하자 보수 책임이 이제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세입자가 사용하다 고장 났다, 일부러 고장 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걸 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수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과실이 확인되면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책임 비율을 산정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다. 뭐 이런 식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다툼이 될 만한 일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 사례가 주택 내부의 벽지와 바닥재를 훼손해 원상회복을 요구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 임차인 30, 그 다음에 그래서 수리 견적을 190만 원 중에서 5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과실이 한 30% 정도라고 볼 때는 어떤 뚜렷한 내부 벽지가 조금 찢어진 거 가지고 뭐 55, 총 190이 될 리는 없잖아요. 바닥재 손상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개가 긁었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아지가 왜 발로 긁어버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요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배의 벽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사하다 보면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벽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막 낙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 다음 장판에도 낙서하고 칼로 긁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 임차인이 도어락을 해제했고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도어락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차피 이제 그 임차인이 관리비에 내면 그 관리비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 이사해서 나갈 때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실에서 받아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집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사 갈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챙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바닥 마루의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서 조사 결과 강마루 소재가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 강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잘 사용한 점에 비추어 통상의 손상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강마루가 오래 전부터 깔려 있었는데 다른 시설은 깔끔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판단한 사례네요. 결국에는 서로 다툼이 심하면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타인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세입자들 중에서는 내가 사용했으니까 돈 줄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죽어도 못 줘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성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툼이 생깁니다. 토요일 오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알린 뒤 곧바로 수리한 임차인에게 동의 없이 수리했다면서 퇴거를 요구한 임대인에 대해서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 유지 의무라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다. 예. 자, 여기는 보면은 임대인이 굉장히 악질이네요. 그죠? 악질이네요. 왜냐면 보일러가 고장나면은 겨울 같은 데는 춥죠. 그 다음에 가을만 해도 이제 온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당연하게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빨리 수리를 하죠. 근데 원래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될 부분을 동의 없이 했다면서 퇴거를 요구했대. 퇴거까지. 이거 이제 약간 임대인이 악질이 좀 무식한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다툼밖에 없어. 그 다음에 조정인의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리한 뒤 해당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해야 하는 요청도 수용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집안에 발생한 곰팡이를 없애달라는 세입자의 요청을 거부한 집주인에 대해서 곰팡이 발생 원인을 조사 결과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 걸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제거 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예,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결로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3번 방은 이제 창고로만 쓰고 들어가지 않고 이 창고에서 이제 난방을 하지 않거나 환기를 안 시켜가지고 생긴 결로 현상에 의해서 오는 곰팡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상의 하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거는. 또 여기는 그 수도 간에 녹물이 나온다면서 계약 해지하고 퇴거를 진행한 세입자에게 녹물 수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점에서 계약 해지 부당하다면서 임차 월세 내라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상식적인 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뭐 항상 무리하게 액션을 먼저 하면서 분쟁이 커지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임대차법에 이제 그 보호를 받는다. 종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계속 거주 중인 외국인. 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어쨌든 계속 거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은 이후 주택을 새로 매수한 소유자의 보증금을 반환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외국인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약이 존재하며 주택 매수인은 계약 관계를 승계한 거. 이거는 너무 오래된 판결 같은데 이거를 이제 기자가 쓰면서 마치 최근 거인 것처럼 이제 수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무식한 임대인은 없죠. 그죠? 아주 오래전 얘기를 이제 수집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